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법 개정 가짜 뉴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법 개정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첨예하게 지금 갈라져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요. 자, 상법 개정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요구하는 측에서는 상법 개정 안 하면 한국 정시 미래가 없다. 주가 계속 이렇게 폭망할 것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외국인들 다 나갈 것이다. 그리고 한국 경제 미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상법 개정을 하면 나라 망한다. 기업들은 주주들과의 소송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은 경영진들도 많이 교도소에 잡혀가고 또 그 여파로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상법 개정은 나라 망치는 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완전 정반대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대체 상법 개정안이 무엇이길래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느냐. 상법 개정안 내용을 한번 보죠. 상법 382조 3항. 현재의 이 상법 382조 3항에 따르면 이사라는 게 기업체에서 회사를 꾸려가는 경영진을 얘기합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요게 현행 상법 382조 3항이에요. 이것을 현재 바꾸겠다. 이게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미 상법 개정안은 국회는 통과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 국회를 통과해 놓은 상법 개정안 382조 3항의 개정안 내용은 다른 거는 그대로 똑같은데, 자, 두 번째,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해야 한다 했을 때 그 회사를 위해 그 회사 뒤편에다가 회사는 그대로 살리고 회사 및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달라지는 것은 딱 두 음절. 회사 뒤에 주주를 추가한 겁니다. 회사를 뺀 것도 아니고요.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자, 이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사는 누가 뽑나요? 주주총회에서 뽑는 것입니다. 자, 회사의 주인은 1차적으로 주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라는 말도 사실 회사의 주인이라는 말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주는 숫자가 많잖아요. 또 다른 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내 권한을 위임할 테니까 회사를 좀 대신 맡아주세요 하고 주주들이 표결로 뽑는 사람들이 이사거든요. 마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으면 정치는 국회의원들이 하지만 그 국회의원들을 뽑는 것은 국민이고, 그렇다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만약에 법에 명시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실제 이사로 볼 수 있는 그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이 조항이 없는 거예요. 이 대목과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많은 논란이 있어 왔었습니다. 자, 지금 회사 및 주주를 위해서 일하느냐 아니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느냐, 이게 어떻게 다르냐. 경제법 해석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회사는 주주보다 좀 더 큰 개념이다. 자, 회사는 법인이라는 거죠. 법인. 뭐 주식회사든 한명회사든 우리가 민법상에 어떤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개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여러 명 모여서 돈까지 투자한 법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법인으로서의 회사는 물론 주주를 필요 불가결한 요건으로 하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는 법인이 설립 안 되겠죠. 그러나 거꾸로 사람만 있다고 해서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법인 안에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주주 외에도 사원이라는 회사 직원들도 있지 않느냐. 종업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는 종업원들 챙겨도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 다음에 그 주주도 아니고 종업원도 아닌 사람이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들이거든요. 이사들도 월급 받고 있고 운명을 같이 한 사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회사는 물론 주주를 포함하면 주주 외에도 다른 개체가 있기 때문에 주주보다 좀 더 큰 관점이다. 자, 이게 얼핏 보면 그게 그래서 뭐가 다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요, 기업 경영 사례나 판례에서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합니다. 유상증자 3조 6천억이나 한대요. 그래서 갑자기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주들의 지분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채로 유상증자 하지를 않고 주주들이 반대합니다. 이렇게 주주들한테는 유상증자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법에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일해야 된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함부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를 위하여 일해야 된다 이러면 할 수가 있죠. 왜? 자, 유상증자를 하면 주주들한테는 안 좋지만 회사의 덩치가 커지는 거죠. 회사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승진의 기회가 많이 생기면 직원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고 또 주주, 직원, 임원들을 다 합쳐놓은 그 법인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첨예한 경우에는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과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법원 판례도 회사와 주주는 다르다 해서 유상증자 같은 것을 주주 반대에 불구하고도 했다 해도 바로 이런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 이사들을 향해서 우리 법원은 이사들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주주들한테는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회사를 위해서는 좋은 일을 했다. 여기에 바로 분쟁의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분들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해서 시설 투자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주주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주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 회사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상법에 주주를 위하여는 넣을 필요가 없고 회사를 위하여 놓으면 그 안에 두리뭉실 주주도 들어가는 것이니까 전체 이익 속에서 주주 이익을 따져야 된다. 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LG화학이 쪼개기 상장을 해서 주주들의 사실 권리를 박탈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사건이죠. 사실 상법 개정은 LG화학의 쪼개기로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LG화학이 배터리 한다니까 앞으로 배터리 전망이 있겠다 해서 배터리 보고 LG화학 주식을 사 들어갔습니다. 많은 주주들이. 그런데 회사에서는 상장을 해서 쪼개기 상장을 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 해서 LG화학에서 배터리 부분을 빼내서 LG 에너지 솔루션 회사를 만들면서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LG화학 주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그 회사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LG그룹 전체로 보면요. 아니, 이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IPO 상장을 해서 돈을 벌게 되고 또 LG화학이라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LG화학은 거의 주식의 대부분을 LG 에너지 솔루션 부분을 갖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해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쪽의 지분은 완전히 LG화학에 몰아주거든요. 그러면 LG화학이라는 법인 회사 입장에서 보면 배터리하고 멀어진 게 아니고 배터리라는 회사를 상장시킴으로써 돈도 더 생겼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배터리 회사 지분도 100% 갖는 거다. 그러면 LG화학에 좋은 것이다. 바로 이런 논리로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다. 좀 이렇게 주장하는 대목이거든요. 자, 이 굉장히 민감한 대목이죠. 자, 그런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장이 가짜뉴스라는
기자회견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 사회는 바로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상법은 물론이고 관련 경제법에 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 직무를 위해서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라는 그런 조항을 하나 집어넣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많은 주주들로 하여금 분쟁의 대상으로 끌고 오게 한 것이고 바로 그 조항 때문에 일반 주주들이 주주 눈치 때문에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다. 또 주주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주주들 마음을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있느냐. 따라서 이 주주들을 집어넣는 것은 국제 관례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아주 이복현 감독원장이 그렇게 주장하는 가짜 뉴스야. 무슨 뉴스냐면요. 자, 다른 나라에는 주주를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전경련의 후신인 한경협, 경총 등이 주장하는데 그거 틀린 얘기야. 그리고 한경협을 통해서 그렇다면 당신들이 그렇게 현재 상법 개정이 잘못됐다면 내하고 토론을 하자. 현재 상법 개정은 너무나 잘 된 것이고 주주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를 이복현 원장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나라 법에 아무리 찾아봐도요. 주주를 위하여 일해야 된다고 놓여진 법을 넣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몇 개 주가 그런 조항을 넣고 있는데 대부분은 안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총이나 한경협의 주장이 맞는 거 아니냐. 자, 이 대목을 바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에 주주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미국은 판례법을 쓰는 나라다 해서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당연히 이사는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해서 법에 굳이 주주라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이사는 100%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문법이잖아요. 성문법에 아예 상법 382조 3항처럼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돼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다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당연히 주주를 위해야 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주를 뺀 상태에서 회사를 위해야 하는 조항만 있다 보니까 여기서 주주 배제 논리가 나오는 것이다. 고로 오히려 기존의 미국 법들은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상법 개정하는 물론이고 과거의 우리나라 상법보다 훨씬 주주를 더 많이 보호하고 있고 특히 이사가 주주를 보호해서 일한다는 것은 하늘에 태양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체절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법에 주주를 위한다는 게 없다라고 주장해서 상법 개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호도하는 논리,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자, 이 이복현 감독 원장의 말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은 2편에서 상법 개정 2편에서 이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상법 개정은 조항은 바꾸는 게 아주 작은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한경협의 반론을 2편에서는 중점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주제도 계속 길게 끌고 가면 구독자님들한테 피해가 오고 좀 지루해질까 싶어서 끊는 것이니까 바로 이어서 상법 개정에 관한 그 논쟁 제 2탄을 이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상법 개정 1편 가짜뉴스인가를 주제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